안녕하세요. 2025년 재경관리사 우리 원가관리회계 정규 1원반 강의할 박정국 세무사입니다. 자, 우선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 제도와 학습 방법, 그 다음에 제 강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계산 문제가 55에서 한 60%, 이론 문제가 한 40에서 45%, 원가관리회계라고 해서 대부분 계산 문제만 출제되는 게 아니고요. 이론 문제 비중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 핵심 우리 교재 보시면, 강의할 교재 보시면 과거 시험에 나왔던 또는 앞으로 나올 만한 문장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하는 교재 위주로만 보시더라도 이론 문제 여러분들 맞추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은 우리 EPS 핵심 요약 강의 교재로 위주로 수업하겠습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도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충분하고요. 학문 공부와 수험 공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학문 공부는 정말 순수하게 연구 목적을 하고요. 수험 공부는 가능한 빠른 시간에 빨리 합격하는 게 목적입니다. 합격 빨리 하시고요. 공부, 연구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3일 정규교재 재경관리사 원가관리 보면 굉장히 두껍죠. 시간이 충분하게 있으면 천천히 공부할 수 있는데 빨리 합격이 목적이라면 우리 핵심 요약 교재를 보시면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고요. 여기 있는 내용만 보시더라도 충분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3일 정규 교재는 보충 교재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저희 수업하는 교재 위주로 보고요. 3일 교재는 혹시 이해도를 높이거나 좀 더 다양한 문제를 풀고 싶다면 그때 보충 교재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저하고 수업하는 핵심 요약집 이 교재로 해도 충분합니다. 자, 수업 방식은 우리 핵심 교재로 수업을 할 거고요. 간략한 이론 내용들 교재 PPT 내용으로 정리해드리고요. 각 파트마다 예제 문제, 계산 문제 풀 겁니다. 그리고 이론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OX 문제 풀 거고요.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각 파트마다 가장 정형적이고 과거에 자주 출제되었던 정형화된 계산 문제, 이론 문제 풀이로 각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가관리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동영상 수강 전에 우리 교재를 한번 읽어보세요.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10분, 20분 정도만 좀 읽어보시면 동영상 들을 때 이해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대학교 때 수업을 들었거나 시험을 한두 번 보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원가관리회계라는 학문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예습을 하시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복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론 문제 많이 출제된다는 거고요. 핵심 요약 교재 위주로 보더라도 합격 충분하다는 거고요. 이것만 2번, 3번, 4번 반복하시고요.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3일 정규 교재로 보충 교재 필요한 부분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원가관리회계 목차 내용을 볼게요. 크게 원가 파트와 관리 파트로 나누는데요. 원가 파트, 우리 원가회계라고도 합니다. 좁은 의미로 제품 원가 계산이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계산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라면 가장 큰 목적은 이 계산기 제조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갔느냐, 이거 하나 생산하는데 얼마의 원가냐, 이 측정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제품 원가 계산. 근데 제품 원가 계산하는데 제품 성격에 따라 다양한 원가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첫 시간에 원가액의 기본 개념, 다음 시간에 기본 용어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제조회사. 우리가 상품회사는 재무회계, 회계원리 배웠지만 제조회사는 처음이죠. 그래서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할 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 다음 원가 관련된 제조원가 명세서, 이런 제조회사의 원가 흐름을 볼 겁니다. 그리고 개별 제품별로 원가 계산 방식이 개별 원가입니다. 특히 고객이 주문해서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제품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뭐 잠수함이라든지 크루즈라든지 그런 고객들이 주문하는 제품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 개별 원가입니다. 개별 원가는 말 그대로 개별 따로따로, 개별 제품별로 따로따로 계산 방식이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는 자, 이런 똑같은 계산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장에 놓았습니다. 똑같은 계산기를 대량으로 만드는 거죠. 대량으로. 계산기 한 개, 이렇게의 계산기 원가는 좀 똑같습니다. 자, 이런 동일 종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한 기업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 종합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종합원가는 개별 제품별로 따로따로 원가를 거는 게 아니라 공장에 발생한 총 원가가 얼마, 몇 개 생산, 나누면 개당 원가가 나오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종합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그 다음 정성원가, 표준원가가 있고요. 표준원가는 회사에서 사전에 결정해 놓은 원가로 원가 계산 방식이 표준원가입니다. 그 다음 변동원가,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를 어디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시킬지 제품 원가 범위에 따라서 변동원가, 전부원가, 초변동원가. 마지막으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론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원가 파트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데 초점을 맞춘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 2부로 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합니다. 계획하고 통제하고 종업원들 성과평가하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체에서 자, 우리 회사가 계산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매년 이렇게 정도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개 만드는데 원가는 2만원,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은 4만원, 이렇게 매년 이렇게 정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특정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특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5,000개를 만들어서 좀 넣어달라. 한 개당 얼마를 주겠다. 자, 이런 특별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주문을 수락할지 거절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거절 아니면 수락. 그러면 비교를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얻는 이익은 얼마고 수익은 얼마고 들어가는 원가 비용은 얼마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얼마나 남는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VP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손익분기점 관객수, 손익분기점 관객수 이런 게 나오죠. 이익의 재료가 되는 관객수. 원가에서는 자, 계산기. 이 계산기를 1000개 만들어서 판매하면 우리 회사 이익의 재료가 됩니다. 이익의 재료가 되는 판매량을 손익분기점 판매량입니다. 1000개보다 넘게 되면 그때서 우리한테 우리 회사에 이익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우리 회사가 특정 손익분기점 얻기 위한 판매량, 우리 회사가 원하는 목표이익을 얻기 위한 판매량, 이런 원가 조업도 분석하는 방법이 CVP 분석이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종업원들 성과 평가해야 됩니다. 종업원들에게 잘했으면 보너스를 줄 거고요. 못했으면 푸시, 자르거나 인력 감축하거나 구조 조정하거나 잘했으면 특별 성과급을 주거나 이런 성과평가, 잘했냐 못했냐 성과평가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익으로 성과평가하는 방법, 투자수익률법, 자녀입법, 종업원들 다양한 성과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기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은 아까 단기 의사결정은 특별 주문이 들어왔을 때 수락할지 거절할지. 우리 회사가 현재 계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자가 제조하고 있는데 이 부품을 자가 제조하지 않고 외부에서 바로 살지. 부품의 자가 제조, 외부 구입, 의사결정. 다양한 단기 의사결정이 있고요. 장기 의사결정은 주로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공장을 신설해야 되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공장을 지을까 또는 짓지 말까.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공장을 확장하는 게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공장을 확장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제품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우리 회사에 더 도움이 되는지 비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된 장기 의사결정 있고요. 그 다음 각종 여러 가지 제품의 가격 결정하는 방식, 원가가 얼마 들어갔는데 얼마에 판매할지 여러 가지 제품 가격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리 얘기했고요.
그래서 크게 원가 관리액의 목차를 보시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제품 원가 계산. 계산기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느냐? 원가 파트. 관리 파트, 의사결정. 계획, 종업원들 성과평가, 여러가지 통제 하는 관리 파트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원가 관리 얘기를 성격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따지기 좋아하고 이유를 막 생각하는 사람. 근데 단순하고 심플한 사람은 원가 관리 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재무회계, 세무회계랑 다르게 재무회계, 세무회계는 굉장히 논리적이죠. 딱딱딱 맞습니다. 근데 원가 관리 얘기는 약간 이상한 것들 되게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현실은 이렇지 않은데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론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나 세무회계의 딱딱딱 논리적으로 맞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요. 현상의 복잡한 상황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서 단순화시키고 이 가정하에 이론을 전개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 원가 파트. 제품 원가 계산인데요. 친구 2명이 맥주 10잔을 먹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가정합니다. 10잔 모두 잔이 꽉 찼다라고 가정하고요. 자, A가 2잔을 먹고요. B가 8잔을 먹었습니다. 총 10만원 발생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맥주값은 먹은 술잔에 따라 발생한다고 가정하고요. 10잔 모두 꽉 찼다라고 가정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차이가 나지만 이론에서는 10잔 모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꽉 찼다라고 가정합니다. 술값 10만원은 이 술 양의 단순 비례에서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꽉 찬 2잔을 먹었고요. B가 꽉 찬 8잔을 먹었습니다. 원가에게는 이 10만원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는 거죠? A가 2잔 먹었으니까 2만원이고요. B가 2잔 먹었으니까 8잔 먹었으니까 8만원입니다. 이거를 공식화 시키면 10만원을 총 10잔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잔당 만원입니다.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배부율의 개념입니다. 배부율. 자, 이렇게 해서 A는 2잔을 먹었는데 한 잔당 만원입니다. 그래서 A에게는 2만원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B는 총 8잔을 먹었습니다. 근데 한 잔당 만원입니다. 그래서 B에게는 8만원이 배부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지만 이제 이거를 제품으로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총 금액이 10만원 발생했습니다. 근데 공장에서 두 가지 제품을 생산했다고 하면 A와 B가 바로 제품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를 어떻게 제품별로 배부할 거냐? 이 파트가 원가액의 논리입니다. 계속 나누고요. 한 잔당 얼마냐? 배부율을 계속 구하고요. 이 배부율을 각자 먹은 잔으로 제품 원가를 배부하는 이 과정이 원가 관리액의 전부입니다. 종합원가, 개별원가, 표준원가, 정사원가, 전부 이 논리입니다. 전부 이 논리. 자,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원가 관리는 가정에 따라 이 가정함에 따라 이 가정의 논리가 전개된 학문입니다. 현실은 10잔 모두 꽉 찰 수가 없죠. 그리고 술값이 단순 술량에 따라 비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이론에서는 10잔을 먹었다면 똑같은 10잔 모두 꽉 차서 한치의 오차도 없고요. 그리고 맥주값 10만원은 술량에 따라, 술 잔수에 따라 단순 비례하는 거로 가정합니다. 이 가정하에 이 10만원을 어떻게 배부할 건지, 어떻게 나눌 건지, 이게 제품이라면 A 제품 얼마, B 제품 얼마, 이 나누는 작업이 원가액의 전부입니다.
자, 좀 더 응용해보면 친구 2명이 1차 소주, 2차 맥주, 3차 양주, 4차 막걸리를 먹었습니다. 전부 다 또 가정하는 겁니다. 소주 값은 10잔인데 전부 다 꽉 찬 한 잔에 비례해서 10만원 발생했고요. 맥주잔은 40잔 꽉 찼고요. 20만원. 양주 3잔 꽉 찼고요. 30만원. 막걸리 4잔 꽉 찼고요. 4만원. 전부 다 잔수에 비례해서 이런 술값이 발생한 걸로 가정합니다. 그럼 A 1차 2잔, B 8잔. 자, A 1차 10잔, B 2차 30잔. 자, 3차 A 1잔, B 2잔. 4차 A 2잔, B 2잔. 자,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원가들이 발생합니다. 소주, 맥주 원가, 양주 원가, 막걸리 원가. 자, 이런 항목들을 원가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원가들을 어떻게 나눌 건지 단순 비례해서 나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잔당 10,000원이 되겠죠. 한 잔당 5,000원이 될 거고요. 한 잔당 10만원 될 겁니다. 한 잔당 10,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배부율을 구해서 제품에 배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소주는 한 잔에 10,000원이 나오고요. 자, 맥주는 20만원 나누기 40잔이니까 맥주는 한 잔에 한 잔에 5,000원이 나오는 거죠. 한 잔에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한 잔 5,000원 곱하기 10잔, 5,000원 곱하기 30잔. 이렇게 해서 20만원을 A와 B에 안분, 배분한 작업을 합니다. 3차도 마찬가지고요. 막걸리 4잔 먹었는데 총 4만원 나오면 한 잔당 10,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에게 2만원, 2잔이니까 한 잔당 10,000원, 2잔이니까 B에게 2만원. 전부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숫자가 간단하니까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숫자가 복잡고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면 총 금액을 총 잔으로 나누어서 배부율을 구하고 각각 배부율을 혹은 술잔에 따라 계산을 해서 나눈 작업하는 게 원가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가 파트는 제품 원가 계산은 나눈다, 배부율을 구한다, 한 잔당 얼마다, 제품에 배부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관리에게도 굉장한 다양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가정하고 이 가정하에 이론을 전개하는 학문이 관리액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는 강원도 평창, 경기도 용인 어디를 놀러 갈까? 이런 의사결정에 직면했습니다. 평창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용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요인에 따라서 두 개 비교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관리액에서는 현상을 아주 단순화시킵니다. 자, 다른 요인들은 오직 고려하지 않고 집이 서울인데 우리 집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한다면 어디를 갈까? 당연히 용인을 가겠죠. 서울에서 용인이 더 가까우니까. 자, 이런 원리입니다. 관리액의 의사결정인데 현실은 이렇지 않은데 이런 가정하에 이것만 고려한다면 어떤 대안을 선택할까? 이게 관리액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원가관리 얘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기도 해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는 딱딱딱딱 떨어지잖아요.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지는데 원가관리에는 뭔가 좀 어설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가 현실을 아주 단순화시키고요. 여러 가지 가정을 깔고 이 가정하에 이론을 전개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할까? 이게 원가관리액의 핵심입니다. 자,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영역. 자, 굳이 우리가 원가관리회계인데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나눈다면 아까 제품 원가 계산
제품, 계산기, 원가 계산, 팔리지 않으면 재고, 제품, 팔면 매출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산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원가 파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가. 자, 이에 반해 관리에게는 손익분기점 판매량 종업원의 성과평가, 어떤 계획, 통제, 그리고 특정 제품의 수익성 분석, 그리고 장기 설비 투자, 공장을 확장할지 안 할지 이런 장기 의사결정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원가 파트와 관리 파트로 나눈다면 앞에 본 것처럼 원가 파트, 관리 파트, 원가 파트, 관리 파트, 원가 파트, 관리 파트, 원가에게, 관리에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관리에게, 원가에게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거의 동의어를 씁니다. 참고로만 보시고요. 같이 보는데 억지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원가 파트, 관리 파트. 자, 회계 정의. 회계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화폐 단위로 측정, 기록, 분류. 기업의 경제 활동이 뭐죠? 제조, 판매 이런 행위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 회계 처리, 분계 처리,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우리 회사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활동이다. 이러한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 이용에 따라 관리회계와 재무회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기 제조하는 회사, 계산기 제조하는 회사, 계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게 기업의 경제활동입니다. 화폐 단위, 얼마 팔았냐? 계산기 제조하는데 얼마 들어갔느냐? 매출원가 얼마냐? 제품 재고 얼마냐? 화폐 단위로 측정, 기록, 분류.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 이용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정보 이용자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이용자가 있고요. 경영자. 외부 이용자가 있습니다. 자, 법인인데 우리 회사가 계산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대표이사와 경영자입니다. 경영자인 제가 관심 있는 정보가 있고요. 외부 이용자인 주주, 채권자, 국세청. 주주는 우리 회사에 투자할까 말까? 채권자,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줄까 말까? 회사 재무정보를 봐야 되잖아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외부 이용자들에게 경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재무회계, 외부 보고 목적입니다. 근데 외부 재무제표, 공시, 보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준칙에 따라 작성을 해야 되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합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시간은 과거의 사건의 결과를 회계 처리해서 재무제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입니다. 목적, 재고자산. 보유하고 있으면 제품, 재고, 재무상태표. 팔면 매출원가,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에게는 자, 대표이사인 제가 여러 가지 경영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원가 정보가 있죠. 계획이나 의사결정하기 위한 즉 내부 보고 목적인 정보입니다. 저 경영자가 의사결정하고 통제하고 성과평가하는 데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재무회계처럼 특정한 준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하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 되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일 수 있고요. 정형화된 재무제표 없습니다. 특수목적 재무제표 기타 보고서 그냥 임의로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기업회계 기준,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 준칙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의사결정하는데 이용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다소 미래지향적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하고 통제하고 단기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생산할지 특별 주문이 들어왔는데 거절할지 허락할지 수익성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수익, 비용, 이익. 새로운 공장을 신설할지 들어가는 돈, 우리에게 얻는 이익, 수익. 그래서 수익, 비용 분석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에 대한 계산기에 대한 원가 정보가 필요하겠죠. 새로운 신제품, 계산기 생산하는데 공장 신설이다. 기존에 있던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한 4회 정도에 한 번 정도 이런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아주 쉬워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내부 경영자, 외부 주주, 채권자, 국세청
제대로 신고했는지, 세무조정 제대로 했는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회계가 기준으로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거니까. 자, 관리액의 주관적, 목적 적합하고요. 객관적, 이런 특징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원가 정보의 한계는 이외에도 갈 때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교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배우는 학문의 어떤 성격, 범위,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